제가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대학원 수업으로 북한 핵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질문인데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갖고 대학원생들 한 수명 가까이서 저희가 15주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또 여러 가지 저서들을 봅니다. 국내외 연구자들 나름 꼼꼼히 제가 좀 챙겨서 어떤 것을 읽어야 될지를 좀 제가 구분해냈는데 글쎄 뭐 제가 아직도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황일도 교수의 연구 보고서들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의 수준, 논리적인 것, 또 이론의 검토, 여러 모든 면에서 황일도 교수의 연구업적보다 더 나은 것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8일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함께 김정은이 직접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식 표현이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김군옥 영웅함이라 해갖고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지난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얘기하면서 핵심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그간의 진척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여줬다. 국방발전 5개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9차 당대회가 내년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9차 당대회에서의 이 5개년을 평가하는데요. 나름대로 북한이 5개년의 핵심 무기, 전략 무기라고 밝힌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완성도나 실질 사용 그런 것은 별개지만 거의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 남은 이 퍼즐이 핵 추진 잠수함이었는데 이것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 기능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수준이냐 그건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도대체 북한이 왜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느냐 거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시작의 맨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맨 마지막에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에 대한 공격, 타격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왜 북한이 끊임없이 먼저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계속 주창하는가? 더 한 줄로 얘기하면 북한이 정말 핵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 수준이라도 있어야 핵을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의 사례,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인도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했다. 핵을 사용한 대상이 만약 한국이 됐다. 한국한테 핵을 쐈다. 그럼 미국이 막강한 핵 능력을 갖고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증 보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핵 전력을 갖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능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끊임없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그렇게 핵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미국 당국자들 중에 일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브리치 콜비 국방 차관이죠. 국내외에서 여러 인터뷰를 했습니다. 차관 되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한국에 알려진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터뷰가 제일 잘 나온 거는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엘브리치 콜비가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톡이라는 걸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서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미국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어야
그들의 핵이 유효한 것이고 또 그들이 수도 없이 공포한 것처럼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 능력이고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은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리고 저와 황일도 교수가 같이 고민했던 그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황일도 교수가 2023년 12월에 국립외교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이름이 북한의 실제 핵 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이라는 겁니다.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그 황일도 교수가 한 연구와 더불어서 저도 그간 고민해왔던 것을 합쳐서 여러분들께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어떤 수준이고 과연 그럼 미국은 그 핵 능력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능력을 갖고 있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능력은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 대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장 해제 1차 타격 능력과 요격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북한의 핵 능력 자체,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응징적 억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적 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이런 거죠. 방어적 억제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피해가 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방어적 억제고 응징적 억제는 뭐냐? 상대편이 나를 때리려 하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는데 대신에 저도 또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때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음 때리는 사람이 때리면 나도 맞는데 과연 이것이 때릴까 하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번 때리고 저쪽에서 때리고 하는 것이 아주 절멸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핵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억제적 핵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미국이 핵을 쐈을 때 자신도 거기에 핵으로 대응을 해서 미국한테 피해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피해 최소화 혹은 무장해제 1차 타격이라는 것은 아예 북한이 때리려고 할 때 미국이 그것을 못 때리게 막는다는 겁니다.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한테 오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미 미국이 그것을 사전 탐지해서 그것을 공격해갖고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사전에 이를 지상에서 조기에 정밀 타격하는 것.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이 1차 타격에서 북한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이 지상 탄도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GBI라고 불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요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 능력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능력들을 자신들이 갖추기 위해서 세 가지 작업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은폐 작업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핵 능력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사전 탐지나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핵 능력의 생존성이 커지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진다. 그게 첫 번째 은폐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강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을 잘 보호하는 거죠. 뭐 지하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벙커에 집어넣거나 해갖고 미국이 조기 격파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어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여유분 확보 작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탄두 수량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서 뭐 설사 일부가 미국에 의해서 부셔지거나 미국에 의해서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분량을 갖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은폐 작업이나 강화 작업 그리고 여유분 확보 작업 이 모든 것들을 북한은 그간 수년 동안 해왔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황일도 그 교수의 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인용한 것을 보면 미국에서 된 연구들인데 2017년에 나온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와 또 스트래트포라는 곳에서 나온 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갖고 황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요. 뭐 2017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까지, 제가 아는 상황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을 미국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가용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전투기, 또 그리고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B2 전략 폭격기가 있고요. F-22 스텔스, 랩터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죠.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북한의 주요 핵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B2만 투입하더라도 총 20기의 GBU가 뭐냐면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B2 한 대가 총 20기의 GBU 57이라고 불리는 것과 160기의 GBU 32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2 전략폭격기 한 대가 약 180기의 정밀 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B2가 이 공격을 하는데 북한은 절대 이것을 사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상 평양까지 날아가더라도 북한은 이 탐지가 안 되고 있고 설사 탐지가 되더라도 북한은 대공 방어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약 180개의 정밀 유도 폭탄 GBU를 통해서 북한의 핵심, 이 핵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F-22까지 동원이 되면 훨씬 능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말씀드린 B2와 F-22만을 갖고도 북한의 주요 핵 전력과 개발 자산 거의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을 다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 전략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전략 중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이 있죠.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약 300여 기 정도가 한 대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B2, F-22 그리고 오하이오급 잠수함까지 포함하면 약 1000개 내외의 지상 표적과 100개 안팎의 지하화, 벙커화된 북한의 표적을 동시에 감당하고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미국 전력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전력은 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F-35가 있고요. 우리도 정밀 유도 폭탄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전력까지 같이 동원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무장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 한국 얘기는 없습니다만 미국 전력만은 갖고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1년 반 전부터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진행시켜온 것 중에 CNI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과 재래식 무기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는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를 통합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북한의 핵심 목표를 타격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미가 정밀하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모르지 않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자신들이 파괴를 줄이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화성 19라에서 최종편을 보여줬고 계속 최근에 보여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체 연료고요. 또 하나는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동과 은폐가 가능한 거고 고체형 연료라는 것은 주입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나름대로 한미가 갖고 있는 전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만큼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영토가 너무 좁습니다. 영토가 좁다라는 것은 그만큼 감시 정찰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힘들죠.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 광범위하고 땅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핵심 전력을 숨겨놓을 수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전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물들을 사전 식별해 놓고 있고 그것을 감시 정찰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유사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정찰 자산이 약 20개의 위성 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정도의 고정형,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있고요. 또
4개 정도 북한 지역 관통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유사시에 전체 북한 도로의 97%가 상시적인 감시 태세에 있다. 97%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아마도 이 능력이 더 나아지고 있고 계속 발전되고 있다. 물론 이런 능력들은 상당히 고급 수준의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특히 AI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것이 실제 접목되고 있는 게 최근에 몇 년 사이의 추세를 보면 오히려 감시 정찰 능력은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방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 강화라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재래식,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의 그런 핵심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핵 전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과연 미국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은 이제 3축 체계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하나는 전투기, 전략폭격기에서 사용되는 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핵 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이 있죠. 이 세 개 중에 미국이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이 실전 배치해 두고 있는 전체 핵 탄두의 70% 정도가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동북부나 좀 가장 유명한 기지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데버그 기지죠. 거기 미니트맨 3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런 ICBM 미사일은 일종의 추가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전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특히 미국 전체 핵 전력의 약 40% 이상이 태평양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에는 약 20개의 트라이던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던트라는 미사일의 위력이 막강한 게 한 미사일에 4개나 5개 정도의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이게 MIRV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SLBM 트라이던트는 사거리가 10,000km 이상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하나에 4개, 5개의 다탄두가 있다. 하나의 미사일이 사실상 5개 정도의 미사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파괴력이 엄청난 것이고요. 또 특히 이런 SLBM, 말씀드린 트라이던트 2라고 불리는 것, 이것도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2, 20기 정도 가운데 2개에서 3개 정도는 저위력 탄두가 탑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는 다 전략 핵 미사일 혹은 고위력 그런 핵을 탑재한 미사일들이고, 근데 거기에 저위력, 우리가 흔히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한 2개, 3개 정도에는 그렇게 됐을 것이 있다. 그렇다면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급 한 대가 약 90기 이상의 전략 핵 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태평양에서 운영되는 잠수함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약 100기가량의 SLBM에 500기 남짓 핵탄두, 전략 핵탄두를 북한을 향해 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20기에서 30기의 저위력 핵탄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막강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한꺼번에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이 정도를 사용 안 해도 극히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북한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전략 핵탄두로 겨눌 수 있는 타겟의 숫자가 250개 정도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보관 시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이 저장소 형태로 지하로 들어가는 게 사일로라고 부르는데 북한이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그렇죠. 물론 한미 정부 당국에서는 일정 수준 판단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0개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보관 시설이 있고 또 한 200개 정도 사이로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SLBM을 활용해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0개에서 1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트럼프 일기 때 핵심적으로 핵 능력의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게 저위력 핵을 개발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2020년에 실전 배치가 됐는데 W76-2라는 잠수함 발사 저위력 핵을 실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등장한 현 시점에서 지난번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일 때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현대화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 저위력 핵탄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핵 능력의 현대화 사업을 강화하겠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훨씬 강화하겠다 얘기를 했고, 헤그세스가 말한 그 배경의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면서 나온 얘기 끝에 저위력 핵 현대화 작업을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수치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미국의 능력에 더 배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저위력 핵무기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북측에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를 뚫기 위해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을 한다면 이것을 무력화하고 나서 핵무기의 가장 큰 문제인 낙진이라든지 방사선 오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저위력 핵무기는 워낙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그 위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약 100명 미만의 피해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물론 미국이 먼저 때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북한이 정말 핵을 사용하겠다면 이 저위력 핵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도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용한, 활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능력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는 이전에 중국이 갖고 있던 핵 전략과는 다르게 거의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핵 전략을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탄두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 1등 수준 러시아도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대로 계속해서 핵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배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능력이 배가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핵 강국을 향해 능력을 배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돼서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 북한에 대한 타격 능력도 훨씬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이 좁은 영토에서 아무리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구심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유분 확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 경로는 더 많은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다탄두죠. 하나의 미사일에 3-4개의 탄두가 분리되는 형태인데 북한은 뭐 스스로가 이것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사 북한이 이것을 완성했다 하면은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겠죠. 현재는 약 44기로 구성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북한이 다탄두화를 더 성공을 해서 탄두수를 늘린다면 이 요격 미사일을 더 많이 미국이 구비를 해서 확충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관련된 연구들도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들이 충분치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다탄두화가 완성됐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이 뭔가 방어를 한 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확증 보복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미국의 막강한 능력이 있더라도 단 1%만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만이라도 이런 모든 미국의 요격 능력 혹은 사전 파괴 능력을 다
넘어서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미국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억제 이론에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1차 타격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1차 타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99%만 있고 1%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핵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한 발이 미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억제력을 갖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무장해제 타격을 하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그럼 한두 개 정도만 남기더라도 북한의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 것 차원에서 매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북한이 이런 식의 말씀드린 1차 타격 불확실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말 최소 수준의 억제력을 갖겠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전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공격을 먼저 했을 때 자신들이 어쨌든 한두 개 정도 남겨놔서 미 본토를 때린다는 얘기지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먼저 핵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갖고 있다. 유지해서 이렇게 공격하겠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북한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지난 한 2, 3년간 굉장히 꾸준히 높은 수준에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한 방이라도 자신들이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들을 자위하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지 북한이 말하는 이런 공격적 핵 논리에서는 절대 작동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자신들이 먼저 선제 핵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자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한 방이라도 미국 본토에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미국이 갖고 있는 압도적 핵 능력으로 북한은 완전히 갖고 있는 핵 능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가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확실한 확증 보복 능력, 1차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고 저는 이 부분이 여전히 북한이 핵을 쓸 수 없다라는 저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쓴다면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 김정은의 체제의 종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지난 3월 8일 현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준 핵 추진 잠수함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종결판이라고 불린 것은 핵 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자신들의 타격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최소한의 억지를 하죠. 특히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주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방대한 양의 핵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소 억지 수준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다. 북한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소 억지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최소 억지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김정은이 3월 8일에 보여준 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 과연 실전 배치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을 한국과 미국, 이건 일본까지 관련되어 있는데 탐지, 식별, 요격할 능력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사용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해로 나가야 됩니다. 잠수함은 서해가 아니라 동해로 나가야 되는데 이 동해에서 이쪽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은 이미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잠수함 항로에 대해서 집중적 감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종종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 한미일이 대잠수함, 대잠 작전 훈련을 하죠.
그 작전 훈련의 핵심이 그겁니다. 북한이 혹시라도 그런 잠수함을 마련해서 나오는 그 부분을 정확히 탐지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되고요. 그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막강한 군사력, 핵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잠수함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 본토의 인근까지 온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잠수함 작전이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철저한 견제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 자체도 이렇게 자신들의 잠수함을 태평양의 미 본토까지 붙여서 뭔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잠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이 월등하다.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대잠 작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두 국가가 동해를 지키고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도 대잠 작전 능력이 좋습니다. 근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다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이 시나리오는 저는 현실성이 거의 높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소련이나 중국이 했던 건데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멀찌감치 있는 거죠. 미 본토로 가지 않고 멀찌감치 있어서 거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는, 10,000km 이상이 되는 사거리가 나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 본토를 타격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북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려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그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북한이 현재 그 미사일들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북극성 계열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거리, 준중거리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까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시스템 배치도 어렵고 거기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부에서 의견이 제기되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 기술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시간을 단축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이런 민감한 기술을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동맹국이라도 준 적이 없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독점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현재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한테 준다는 건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그 중국도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도 이런 기술을 갖게 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다면 미국이 이 지역에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을 훨씬 확충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를 주기 때문에 그건 중국도 원치 않는다. 3월 8일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하고 나서 미국에서 반응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핵추진에 필요한 재료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시간 엄청 걸리는 일이다. 중국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이 원자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료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육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미국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많은 경험과 실질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다 운영하고 있는 국가조차도 이런 전략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최소한 8년, 9년이 걸린다. 잠수함 건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데에도 그만큼 최소 2, 3년이 걸린다. 물론 북한은 안전성 같은 것을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전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말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충분히 탐지해서 격침할 수 있다. 북한이 만들고 있는 이 로미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소음이 심해서 탐지가 가능하고, 말씀드린 한미일의 월등한 대잠 작전 능력으로 탐지 식별 격파까지도 가능하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고 재래식 전쟁에도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김정은의
자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국가도 이런 막강한, 더군다나 한미가 연합으로 갖고 있는 이 전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